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다소 더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숨이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다면서 상황은 그들에게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석유 저장시설과 송유관이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짧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봉쇄 유지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이란이 여전히 굴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압박을 넘어 실제 군사 옵션을 병행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 유가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안도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 통제권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국지전이 전면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또 이란의 공식적인 정부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현직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오는 빈 유조선을 차단하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을 막으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유 감산을 피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을 활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자들은 이란이 남부의 원유 생산 및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루에 등지에서 컨테이너는 물론 상태가 불량해 버려졌던 폐탱크까지 활용해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로 사실상 이란 경제가 아사 상태에 놓이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곳을 발견해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터널이 이란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450톤의 폭발물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은 약 10년에 걸쳐 지하 약 25m 깊이에 구축됐으며 이란 정권의 자금 지원 아래 헤즈볼라의 갈릴리 점령 계획의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터널은 서로 인접해 있으나 연결돼 있지는 않으며 총 길이는 약 2km에 달하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한 지하 시설 가운데 가장 긴 규모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들이 2024년 전투 당시 라브 알 팔라신과 마이스 알자발 지역에서 확인된 지하 터널망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하 땅굴에 수백 명의 군을 집결시킨 뒤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한 출격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요원들의 장기간 체류를 위한 다수의 무기와 생활 장비가 있었고 한 터널에는 2층 침대 여러 개가 놓인 방 10여 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터널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와 이를 지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통로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비롯한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건 오펙 체제에 불만을 가져왔던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오펙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그들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오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UAE의 오펙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펙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UAE의 탈퇴는 오펙의 가격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도 오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며 UAE는 역내 두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오펙 회원국 규정에 따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신규 경쟁자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에너지 전략에 분명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펙의 결속이 약화되면 국제 유가의 상방 압력이 완화되며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UAE의 증산 확대는 공급 다변화를 촉진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미국 셰일 업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소비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지 시각 27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이란이 누가 국제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 이란인들은 다시 다른 이란인들과 협상해야 하고 무엇에 합의할 수 있을지, 그들이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심지어 누구를 만날지까지도 내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과 군사시설 파괴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합의 도출에 진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비핵화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의 이후 조치에 대해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현재 이란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 가해지는 압박이 상당히 크고 그 압박을 더 강화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추가 군사작전 움직임에 관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미 해군 항공모함이 3척이 집결해 있어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협상 대표단을 여러 시간이나 여행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선 우리는 훌륭한 성과를 냈으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이란이 똑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거나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 및 태평양 등 다른 해역에서 미 해군에 지시한 이란 연계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라며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석유가 쏟아지는 송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컨테이너나 선박에 계속 실을 수 없어 그 라인이 막히게 되면 그 관은 기계적 요인으로 지하에서 내부 폭발하게 된다.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봉쇄로 인해 그들에게는 선박이 없다 했습니다. 이어 그냥 폭발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한다. 일단 폭발하면 복구는 불가능하다. 복구한다고 해도 현 규모의 5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봉쇄로 인해 이란 송유관이 막히면 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석유 산업 재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레바논 국영통신 NA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크파르 테브니트 등지를 표적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AA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죽고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이날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자폭 드론 폭격을 가했는데 이스라엘군은 폭격에 여파로 병사 1명이 죽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서도 무인기를 날려보냈는데 헤즈볼라가 날려보낸 세대의 드론은 국경을 넘기 전 서부 갈릴리 인근 상공에서 모두 격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투입한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휴전 발효 이후 지속해서 이스라엘과 제한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의 행보가 휴전 합의를 위협한다면서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주간 강요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헤즈볼라의 휴전 위반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휴전 합의를 해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 그리고 레바논 측과도 합의된 조항에 따라 강력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의 해군 함정 159척을 격침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과 관련해선 이 활동을 계속하되 그 규모를 3배로 늘릴 것을 명령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란은 지금 누가 그들의 지도자인지 파악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강경파와 사실 별로 온건하지도 않은 온건파 사이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미친 듯하다라고도 이란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특성상 장거리 운항이 필요 없는 점을 이용해 기뢰를 부설하고 선박을 납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발포하거나 납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위협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미국은 봉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기뢰, 부설 선박 격침 방침까지 밝히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이란 관영 매체 IRNA 통신은 테헤란 동부와 서부 지역의 방공 미사일 발사 소음이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들도 테헤란에서 적대적인 공중 활동이 보고되고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다만 방공망이 겨냥한 목표물의 정체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이란과의 전쟁 재개 준비가 끝났다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이란 해안 봉쇄 이후 33척의 선박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13일부터 이란 항만을 오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역봉쇄 조치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연장을 발표하면서 이란 해안에 대한 봉쇄는 지속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인 조지 부시함이 중동으로 이동 중에 있는 등에 있으며 부시함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미국의 추가 군사작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로이터 통신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단행 중인 미국이 아시아 해역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최소 3척을 차단하고 해당 유조선의 항로를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해운 및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최근 며칠 사이 이란 국적의 유조선 최소 3척을 제지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 벗어나도록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과 선박 추적 플랫폼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미군에 제지된 유조선은 딥시, 세빈, 도레나 등입니다. 이란 국적의 초대형 유조선인 딥시오는 절반가량 적재된 상태로 일주일 전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100만 배럴인 세비노는 65% 적재된 상태였고 마지막 위치 신호는 한 달 전 말레이시아 해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도레나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상태로 마지막 위치 신호는 3일 전 인도 남부 해안이었습니다. 소식통은 이란 국적의 유조선 데르야도 미군에 납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데르야호는 1인산 원유 구매에 대한 미국의 예외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인도에서 화물을 하역하지 못했다며 지난 17일 인도 서부 해안에서 마지막 위치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잇따라 납포해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봉쇄를 계속하고 모든 면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연장 발표는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 만료 전날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까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휴전 연장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이란 내부 군사 지휘 체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공습 이후 핵심 군사 시설이 잇따라 타격을 입으면서 혁명수비대의 전투 의지와 지휘 통제력 모두 약화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내부 동요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입장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부 균열이 단기간 내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외부 압박 속에서 내부 결속을 강화해온 사례가 있으며 핵심 권력 구조인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 중심의 통제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